현 정권을 흔히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하죠. 근데 보수 정권이면은 언제까지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이전까지 이어져 왔던 정부를 있는 그 이후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걸 이어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화합을 위한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의미는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칭찬합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물론 문재인 정권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비판 대상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하나뿐이고,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뜻에 공감하고 찬동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화합이라고 반드시 좋게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좌파 정권이란 것이 그 흔히들 무슨 이제까지 뭐 친미, 친일, 뭐 이런 쪽으로 주류,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마치, 상대적으로 대륙을 지향하고 어떤 이제, 뭐 친북이라고 매도되기도 하지만 북한과의 평화를 이제 추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권을 잇는다는 거, 이것을 마치 이제 비판적으로 좌파에 대한 비판적으로 보수 정권을 선택했던 사람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하지 않은 건 물론 또 현대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특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못했지만 이번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잘해야겠다 하고, 이거는 분명히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보다도 오히려 참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에게 가까운 곳과의 교류는 그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일본과의 교류는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러시아, 중국과 이제 정말로 이제 좀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조짐도 보이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러시아, 중국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정권이면 그럼 정말 민족 정기를 선해야 된다. 그럼 용감하니까 지지해야 된다. 이래야 될까? 이건 먼저 또 얘기를 한 바 있고, 여기서 이 정권에서 이어온, 그러니까 이 러시아, 중국 이런 쪽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흔히 보시면은 그냥 해양 세력으로 완전히 가야 되고 대륙은 이제 좀 긴장 관계를 두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이 이전까지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그 이전 뭐 소위 군사 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태우 정권 이후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사이가 불편한 적이 별로 없었고, 이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그렇게 그다지 이게 중국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력은 그 이전에 어떤 제야에서 이제 자꾸 제야 보수 세력 그건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이쪽은 계속 이제 대륙과는 좀 거리 두고 일본 미국하고 가까워 지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런 걸 따른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이 제야 보수 이쪽의 이 분파로서는
나름 괜찮은 얘기지만은, 근데 이 친미라는 것이,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이 친미라는 것이 이제 해양 세력으로 나아가고 대륙과 긴장 관계를 불사하는 그런 것과 어울려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이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주요 정책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주요 정책이 뭐냐? 여기서 이제 그것이 진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게 진보 좌파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좌파 정권이라서 처음에는 그럼 미국과 그럼 한미 동맹도 좀 문제가 생기고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특히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오히려 심하게 비하면 미국에 더 예속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많이 바뀌었던 거고,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거를 그럼 본받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유튜브는 원래 맨 앞부분에 중요한 거 딱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포기했으니까 그냥 이제, 지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반미로 일어났지만은 미국에 종속됐다는 건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효순미 선으로 일어났지만은 완전히 한미 FTA야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우리 어문 정책 그런 것도 다 미국의 입맛에 맞게 다 한자를 말살시키고 이제 바뀌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국회 명패들 그런 것까지 다 바꾸고 열린우리당 창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나라의 주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초는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대중 정부는 물론 이제 이른바 보수 정부와의 합작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거를 경제 겉으로라도 그런 건 없었죠.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의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폭넓게 모든 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개혁인지 뭔지, 개혁도 아니고 이건 그냥 단순히 의대 뻥튀기죠 이제. 그런데 왜 의대 뻥튀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그런데 왜 정부에서 그걸 고집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이제 그냥 자꾸 이상하게 자꾸 고집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는 말이, 대통령 하는 말이 김대중 정부 때 사법시험 대폭 늘림으로써 법치국가가 됐다 한데, 물론 법학과 의학을 그게 똑같이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신망받는, 중요하게 보이는 두 전문 직종인을 이제 법학을 늘렸듯이, 변호사들 자격증 가진 사람을 늘렸듯이 의사도 늘리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단지 사회의 어떤 그걸 바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국이 이제 우리 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히들 사회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는 공학, 자연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오죠. 정치학도 많이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을 갔다 오면 미국의 박사학위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예우를 받고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갔다 오므로써 국비 유학을 혹은 본인이 뛰어나서 갔다 오다는가 하면 이제 예우를 받죠. 그러니까 미국을 갔다 온 것이 상류층이 되는 이제 기본 절차가 됐던 거죠. 해방 이후부터. 이 일제 시대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유학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일본 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속시키려고 한다.
하여튼 그런 소리 하는 건 이제 이미 지난 일이고, 저희 이제 직장 다닐 때 옛날, 그때도 좀 이전 세대도 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최고이고,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은 한 급 아래로 이제 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국을 갔다 오면서 이제 상류층이 되는데, 사회에서 가장 신망받는 법학, 신망받는다기보다 뭐 힘이 있고, 그렇다는 그런 쪽에 사법고시를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국에 의해서 공부한 걸로 상류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그냥 상류층,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학업성적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국에서 수정 지시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미국을 통하지도 않고 당신네들 상류계층을 편입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을 통하지 않은 것은 일단 대중화시키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을 대폭 늘렸죠. 그때도 지금보단 덜하지만 변호사들이 굶주린 변호사는 그 호랑이보다 무섭다. 변호사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변호사 하라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몰아넣으면 어떠냐? 죄를 만들어 씌우고 그러면 어떠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문이나 독자 투고 같은 데서도 그거는 자기 기득권을 위한 것이다. 설령 변호사들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작은 사건들을 하면 그만 아니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또 맞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되는 것 자체, 사법시험 그 자격 그 자체가 신분 상승은 오늘날 뭘 일본 변호사는 좀 흔하죠. 그렇게 그다지 뭐 그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단사 검사는 뭐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건 어차피 또 공무원이고 어떤 일반적인 의미가 또 아니죠. 이제 그냥 무조건 상류층이라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는 덜하죠. 이제 특정 직업이니까 뭐 그건 마치 무슨 장관이 되는 게 신분 상승이다 뭐 그런 것처럼 뭐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되는 게 신분 상승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일종의 임용이니까 판사 검사는 어떤 일반적 의미의 신분 상승 이거라고 뭐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은 그걸로 그냥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지난 일이었죠. 이 한술 더 떠서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사법시험을 아예 없애고 그 사법시험을 없애고 그냥 그건 뭐 로스쿨 미국식 그걸 했죠.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많고 이미 또 신분 상승 사다리를 일부러 없앤 거라는 건 이미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지금 와서 좀 다소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의사 정원을 무조건 2,000명 늘리자. 이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치 그냥 뭐 어떤 착각해가지고 화물연대처럼 이제 무슨 뭐 푸시하고 이제 얘들 실직해 뭐 그러면 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실직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 개혁은 이제 어떤 직업의 어떤 좌파적 직업관, 직업 평등 직업관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난 거죠.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도 이제 해결될 것 같이 안 보이고 우리가 이게 돌파구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뭐 비판하지 말고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무리수를 쓰고 왜 사리에 맞지 않는가? 풍자적으로 말해서 정치인 장관 대통령은 분명 우리 쟤야 유튜버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보다 더 못한 생각을 하냐? 그 사람들을 자꾸 한탄하고 비난하지 말고 왜 그래야 하나? 그것은 뭔가 불합리한 외부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기에 아빠가 왜 비굴하게 사나 이해가 안 가죠? 아이 맛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왜 비굴하게 살아요? 먹고 살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왜 외세의 압력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의료 개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해결책, 그러니까 국민한테 아예 이제 이거 미국이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전에 사형제 하면 좋지만은 유럽에서 압력을 주니까, 미국 일본은 그래도 한데, 미국 일본은 유럽에서 뭐라고 해도 뭐 끝도 없을 만한 국력이 있지만 한국은 유럽이 조금 밑보이면 좀 안 좋은 게 있나 보죠, 이제. 그러니까 개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 국민의 이제 일반적 의사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는 이유, 그것이 외세의 압력이라는 거, 이거 그런 거를 솔직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하여튼 좀 두서가 없지만, 하여튼 지금 이제 의료 중원 문제는, 의사 중원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미국에 좀 더 그런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학업 성적만으로 신분 상승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희석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일환으로서 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한미동맹을 상처 주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한테 우리 당신 뜻대 말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를 짜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